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 5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격 불안이 큰 강남권 재건축보다 강북권에 다수 위치한 재개발 규제를 먼저 풀어서 이 공급에 신호탄을 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강북 가속, 강남 감속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시 보도자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먼저 주요 언론에 나와 있는 뉴스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에서는 오세훈 재개발 족쇄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라고 했고요. 연합뉴스에서는 이 강북 공급, 강남 안정, 두 마리 토끼 노린 오세훈 재개발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머니투데이에서는 오세훈 제2 뉴타운 구상, 전문가들 가격 올라도 공급 늘려야 안정이라는 기사도 있고요. 민간 재개발, 공공 재개발, 상호 경쟁, 선택은 민간이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재개발 완화책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하는 등 6대 재개발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서울시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2025년까지 총 24만 호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서 재개발은 13만 호, 그리고 추후 발표 예정인 재건축 정상화 방안으로 11만 호, 그래서 총 24만 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 공급은 정비구역 지정을 말합니다. 일반 분양이나 입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13만 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물량입니다. 이 지정에 따른 멸실과 순증 등 실질적 공급 증대 규모는 따지지 않은 것입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었던 공공재개발 3만 호, 그리고 민간 재개발 3만 호, 앞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7만 호, 그래서 모두 합해서 총 13만 호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오늘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내용을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서울시에서 먼저 재개발 규제 완화 내용을 발표한 이유는 이 재건축 시장의 경우에는 가격 불안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우선 가동해서 이 신속하고 신중한 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2015년 이후에 신규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이후부터는 입주 물량이 연평균 4,000호로 급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6대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 두 번째는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이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단축한다고 합니다.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3년을 단축한다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이 주민 동의율을 민주적 절차로 강화하고 그리고 확인 단계를 간소화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재개발 해제 구역 중에서 이 노후 지역을 신규로 구역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2종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 7층으로 높이 제한이 있었던 그곳을 규제를 완화해서 사업성을 개선한다고 하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매년 재개발 구역 지정을 공모해서 이 새로운 신규 구역을 발굴한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재개발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이 법적 요건과 주거정비 지수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해야 정비구역 지정이 됐었는데요. 앞으로는 법적 요건만 갖추면 정비구역 지정으로 되고 주거정비 지수제는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 주거정비 지수제가 있어서 사실상 구역 지정이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죠.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 단 한 건도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법적 요건을 한번 보면요.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의 동수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구역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필수 항목이고, 그리고 선택 항목으로 이 4가지 중에 1개 이상만 요건에 해당이 되면 법적 요건에 맞게 돼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노후도 동수가 3분의 2 이상이고 구역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상태에서 이 노후도 연면적이 3분의 2 이상이라면 법적 요건에 맞는 거죠.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의 동수라면 연면적도 3분의 2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나머지 주택 접도율 40%, 과소필지 40%, 호수 밀도 헥타르당 60세대, 이 4가지 중에 1가지만 맞아도 법적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 현재 노후 저층 주거지 법적 요건에 충족된 지역이 약 50%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을 할 경우에는 14% 정도만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되기가 매우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앞으로 이 법적 요건만 충족이 되면 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고 합니다. 현재보다는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공공기획 전면 도입입니다. 그동안은 이 주민 제한부터 정비계획 수립까지 해당 자치구에서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공공기획이라고 하는 것을 전면 도입해서 이 사전 타당성 조사,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이 3단계를 모두 다 자치구가 주도했던 것을 서울시가 주도해서 이 기존에 42개월이 걸렸었던 기간을 14개월로 대폭 단축시키고요. 이 주민제한 사전 검토도 2개월을 단축시키고 정비구역 지정 법정 절차도 12개월에서 6개월로 6개월을 단축시켜서 총 5년이 걸렸던 것을 2년으로 대폭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이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 그간 재개발은 통상 주민들이 직접 움직여서 필요 조건을 달성하고 구청을 통해서 시에 신청하는 식이었다. 이 각양각색의 주민들이 활동하다 보니 의견이 모이기 힘들었고 전문 브로커들이 뛰어들어 잡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잦았다.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재개발 등 정비사업 기간을 늘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고 그 과정에서 이 사실상 주민 신청을 시에 전달하는 배달부 역할에 그쳤던 구청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구청이 그동안 배달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제한부터 정비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까지의 기간이 5년이나 걸렸었던 거죠. 그리고 이 오 시장은 이날 재개발 구역 공모 계획을 밝히면서 각 자치구청장께도 협조를 요청한다며 공모 계획을 인지하시고 미리 주택 수급 계획을 분석해서 재개발이 필요한 구역을 조사에 참여하신다면 주민 의사가 반영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6대 재개발 활성화 방안 6번째 내용에 보면 신규 구역을 공모한다고 그랬죠. 이 재개발 구역을 공개 모집할 때 주민들한테만 맡겨두지 말고 구청이 중간 역할을 충실히 해서 주민 목소리를 잘 대변해 달라는 주문이다. 이 시는 나아가 이 공모 신청의 주체를 구청장으로 못 박아 이런 기조를 더욱 확실히 할 방침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청장의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번째는 주민 동의에 대한 보호, 강화 및 확인 단계를 간소화한다고 합니다. 이 기존에는 주민 제안을 할 때 동의율이 10%, 그리고 사전 타당성 조사할 때 동의율이 50%,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3분의 2의 동의율이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타당성 조사 단계, 이 단계에서 주민동의 50%를 생략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민 제안과 정비계획 수립 이 두 군데에서만 주민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요. 이 최초 주민 제안 단계의 주민 동의 10%를 30%로 상향을 해서 이 초기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이 주민 동의가 주민 제안과 정비계획 수립
이 두 군데에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간소화시킨 거죠. 네 번째는 기존의 재개발 해제 구역 중에서 신규로 구역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해제된 지역의 316곳 중에 170여 곳, 약 54%가 이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법적 요건에 충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제 지역의 70%가 이 동부권 그리고 서남권에 집중 분포되어 있어서 이 해당 지역의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가 되면 지역 균형 발전 효과에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2종 일반 주거지역 중에 7층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이 서울시 주거지역의 약 43%가 2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이 중에서 7층 이하로 높이 제한이 있었던 곳이 약 61%가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요. 이 높이 제한이 있었던 곳 모두가 높이 제한 완화가 된다면 이 기존 용적률 190%, 허용 용적률 200%를 적용받고 7층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내용 또한 상당히 이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매우 좋은 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이 매년 재개발 구역 지정을 공모해서 연 25개 이상의 구역을 새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재개발의 시급성이나 자치구별 안배, 그리고 추진 의사 등 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에 연합뉴스 기사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를 할 때 이 공모 신청을 각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명문화시키겠다고 그랬죠.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구역 지정이 안 됐다고 그래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6대 규제 완화책의 추진 준비 내용인데요. 이 서울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10월까지 변경해서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월 이후부터는 신규로 재개발 구역이 본격적으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러다 보면 투기 세력들이 몰릴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방지 대책으로 이 후보지 선정 전에는 공모일을 주택 분양 권리가 결정되는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한다고 합니다. 이 고시일 이후에는 투기 세력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다세대 신축 등 이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고, 이 후보지 선정 후에는 이 건축허가 제한이라든지 실소유자만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다각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투기 방지 대책은 필수죠. 이 특히 지분 쪼개기는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향후 전망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이 민간 재개발 규제가 완화되면 공공재개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질 것 같고요. 이 기존 뉴타운 해제지역과 2종 일반 주거지역 중에서 이 7층 이하로 높이 제한이 있었던 지역에 이 다세대 주택에 투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 급등의 원인이 이 공급 부족에 있기 때문에 이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이 공급 시그널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집값 안정에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 당근과 채찍 중에서 당근 6대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